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평행 구조에 대해 설명해 볼 거야. 이 평행 구조는 앞에서 배웠던 수직 구조는 그 fx에 의해서 gx가 만들어졌다면 이 평행 구조는 얘가 동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함수를 던질 때 fx에 대한 설명을 주고 그 다음에 gx에 대한 설명을 준다.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fx하고 gx에 곱에 관련된 설명을 줄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이런 함수들의 등장이 나란하게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등장을 했을 때 누가 주인공이냐. 그러니까 결국 fx하고 gx가 동시에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의 역할을 맡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두 가지 설정이 있어. 하나는 이렇게 가나 이렇게 설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행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떤 순서를 따라갈까 더 중요하겠지. 함수를 던질 때 맨 처음에 얘 같은 경우는 fx에 대한 힌트를 줘요. fx 함수 상태. 그쵸? 이렇게 되면 가를 통해서 뭐 해라? fx의 미정계수나 fx의 식 또는 미정계수를 구해라. 미정계수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fx를 정리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x가 완성이 되겠지? 그리고 나면 여기는 이제 fx하고 gx가 혼합된 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fx와 gx의 혼합식, gx의 혼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이미 내가 뭘 먼저 구했다? fx를 구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gx의 식을 구해라. 식 또는 미정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할 때 누가 주인공이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fx가 함수 상태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gx를 준다면 gx를 먼저 따라가시고 fx를 먼저 주면 fx를 먼저 따라가서 식을 완성해 봐.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이 나오는데 조건문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구조에서는 반드시 앞쪽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는 fx나 gx 중에 하나의 함수 상태를 공개해줘요. 그러면 fx의 함수 상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fx의 식을 구하시면 돼요. fx의 식 구하기. 그러면 그에 따라서 fx를 덜어내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gx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함수의 식을 구하고 그 이후에서 gx의 식을 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얘가 1번, 그에 따라서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는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바로 gx의 함수 상태를 질문할 거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평행구조 나오면 누가 주인공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등장하는 가 혹은 조건문에 나오는 함수 상태를 먼저 확인해서 등장했던 먼저 함수의 식을 걷어내서 나머지 gx를 구해주자 라는 구조임을 잊지 않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 테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답률이 왜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여태까지 우리는 항상 함수를 몇 개짜리만 하나짜리만 봤지만 지금부터는 두 개짜리를 봐야 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fx가 0입니다. x가 a보다 같거나 작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1의 제곱 2x 플러스 1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 x가 a보다 크다. 다음 강의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만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함수는 뭐가 나오냐면 gx가 현재 0하고 x가 k보다 작거나 작으면 0인데 여기는 12의 x-k가 나올 거다. 직선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구간이 갈라진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둘 다 뭐해라? 그림을 그려달라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가에서
뭘 설명했어요?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에서는 이제 gx에 대한 언급은 없고 fx만 언급하겠다. 그러면 fx를 먼저 정리해달라는 얘기인데 한번 정리해보면 현재 여기서 x-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1이야. 그리고 그래프의 상태를 보면 2x 플러스 1은 관통, 그 다음에 1에서 접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함수는 나는 0이다 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현재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돼 있는데 a보다 작거나 작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a를 만약에 잡아주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현재 미분이 불능이다.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방법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만약에 여기가 a야 라고 잡아준다면 여기서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변화율이 0인데 여기서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또 미분 불능이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바로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1일 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춰주면서 미분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fx의 상태를 알았다. 그래서 a라는 값도 하나 구했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통해서 이제 할 때 나를 한번 보는데 나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fx의 그림은 완성이 됐지. 1에서 꺾이는 그래프.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는 뭘까라고 해보니까 먼저 gx를 그려봤어. 그러면 현재 어딘가 모르지만 k까지. 그러면 나는 k까지는 0으로 가다가 현재 여기서부터 k보다 커지면 나는 12의 x-k야. 이렇게 되는 그래프란 얘기야.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혼합해주면 하나는 1이라는 값에서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fx. 자, 그 다음에 현재 뭐가 나왔어요? 함수가 뜨고 부등식. 근데 x의 값을 몰라. 라고 하는 건 x의 전 범위를 얘기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나 얘가 fx가 gx보다 같거나 커라.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넉넉하게 잡아준다면 한 이 정도의 k를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같거나 이렇게 되면서 얘가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k에 대한 무슨 값? 바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문제 줬어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살짝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접하는 상황. 그러면 현재 이 상황까지 파악을 했으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이 구간은 누구야? 그러면 fx가 x-1의 제곱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짜리냐? 라고 한다면 12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되는 현재 접점을 찾아와라. 그러면 미분했을 때 f'x는 2의 x-1 곱하기 소위 거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1가. 그리고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2다. 근데 이게 12였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2로 약분해 준다면 6이 될 거고 현재 여기서는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x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가.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가. 이것은 6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얘랑 지워질 거고 얘랑 합쳐준다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주면 현재 3하고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한번 넣어보는데 다 더해봤자 어차피 뭐예요? 0은 안 나올까? 1은 아닐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까도 생각해보는데 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면 3, 2. 택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넣어준다면 그러면 2, 3은 6.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6. 그 다음에 2, 6, 12. 이것도 말이 안 되겠다. 자, 살짝 산수가 여기 틀렸나 볼게요. 현재 x-1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인데 이거 미분하면 2의 x-1 곱하기 1의 2x 플러스 1과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근데 그 미분값이 12가 나온다. 자, 약분하시면 여기는 6이 나올 거고 여기는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x죠 여기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값. 요거 지워질 거고 3x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되겠네. 이렇게. 예, 산수가 많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다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접점이 현재 보다시피 두 개가 나왔지만 1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바로 x가 2구나. 그러면 2를 한번 넣어주면 여기는 1 나올 거고 여기는 2는 4,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2,5를 누가? 얘가 지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쏙 하고 넣어주니까 12에 2-k가 결국 5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k란 12분의 5가 나올 것이고 결국 k라는 값은 12분의 24 빼주시면 19다. 이렇게 되겠죠. 24에서 5를 빼면 19. 오케이. 자, 그래서 k 값도 구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더하기 p 더하기 q가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a라는 값은 1, p분의 현재 우리가 얻은 건 p분의 q니까 12하고 19를 더해줘. 그러면 31이니까 전체 정답은 30이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문제 답이 얼마가 나왔니? 이거는 뭐 순차적으로 천천히 풀어보면 되겠고 이 문제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첫 번째 이렇게 평행구조 나올 때는 순서대로 문제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먼저 공개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 함수의 상태를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2018년도 이제 9월 모평인데 이게 28번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는 선택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3차 함수 fx, gx가 있대.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x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6개의 함수 6차지만 그 중에 3차는 누구? fx, 3차는 g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는 gx가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다? 3이야 설명했어요. 아, 얘가 3이구나. 그런데 여기는 x의 6승이거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fx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fx는 3분의 1 나와야 최고차 계수의 곱이 현재 1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현재 gx가 x는 2에서 극대값까지 세요. 설명했어요. x는 2에서 극대값. 자, 그러면 2에서 뭐 한다? 위로 볼록. 아, 위로 볼록? 그러면 2에서 뭐 한다? 접한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x-2의 제곱을 갖겠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제곱은 다 내 거야. 이게 가져와 버린 거죠. 접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누가 가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1차식이 남았으니까 2차식은 내 거고, 그러면 요거냐, 요거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3의 x-2의 제곱에 x-3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살짝 fx는 지워보고요. 그럼 현재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그냥 극값이다가 아니고 극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1하고 2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1에서는 관통, 2에서는 접하는 그림. 여기서는 2에서 3에서 만나는데 2에서 중근이니까 2에서 접하고 3은 관통하는 이런 모습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림을 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했다가 증가니까 여기서는 극소가 되는 거고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여기가 바로 극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x는 2에서 극대값 그러면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현재 gx의 식을 이제 완벽하게 구했으니 그걸 통해서 fx를 구해본다면 3분의 1에 너 x-2의 제곱 다 가져. x-3 하나 가져갔니? 그럼 나는 나머지 x-1의 제곱과 x-3을 하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라? gx의 상태를 공개해서 gx를 걷어내면 나머지 fx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 설명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f'0 값이 뭐냐? 그러면 f'x를 구해보면 3분의 1에 2의 x-1의 1승 x-3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f'0이란 3분의 1 그 다음에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3에 곱하면 3 여기는 얼마다? 6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제곱은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7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P 플러스 Q라는 값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평행 구조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 구조라는 내용, 그러니까 문제 자체보다는 저렇게 함수가 두 종류 이상 나올 때는 당황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평행 구조인 경우는 fx나 gx 한쪽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완벽하게 구해지면 나머지를 그 앞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 함수식을 구해낸다. 구해주거나 아니면 미정계수를 구하겠다라는 메시지임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포함관계인데 이 포함관계는 이미 앞에서 이제 문제 볼 때도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gx는 fx 곱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식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포함관계냐라고 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게 혼자 있는 게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누가 이 화두야 하면은 gx가 화두야 이게 되는 거예요. gx의 함수야 이게 되는 거야. 비유하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왕. 그러면 얘는 뭐다? 신하다 이게 되는 거야. 비유하면 신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주인공은 누굴까? 그러면 fx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다? 주인공은 fx. 의 식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주인공은 fx의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f의 함수 상태 필요 이게 되는 거죠. 함수 상태 필요. 나는 fx 그럼 함수 상태가 있어야 fx 구할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것이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다? gx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연은 누구다? 바로 함수 g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결국 왕이 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 신하가 움직인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gx의 함수 상태를 해석한다. gx의 함수 상태를 활용하여 fx의 함수 상태를 얻어라. 이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 장영실이라는 현재 유명한 우리 과학자가 있죠. 자, 장영실이라는 분이 결국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장영실이라는 그 분은 실제로 양반 출신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그 신분이 상당히 천했단 말이야. 맨 처음에. 거의 노비 출신이었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승진을 하더라도 결국 눈치를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때 누가? 왕이. 세종이 뭐합니까? 명령을 하달하겠죠. 정확한 시간을 좀 알고 싶은데 시간을 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영실아, 한번 만들어 보거라. 그러면 현재 왕이 장영실한테 뭐 하겠어요? 명령을 내리겠죠. 시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만든 게 뭐야? 해시계. 좋구나. 근데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끄면 어떻게 시간을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왕이 또 명령하는 거야. 밤에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내야겠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시계. 이런 것처럼. 결국 얘가 명령을 내렸고 결국 그것에 따라서 fx의 소스를 얻어낸다. 그러면 발명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후세에 있는 우리는 해시계, 물시계 장영실이 만들었지. 하지만 장영실이 만들기 전에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 그건 바로 세종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fx는 gx의 함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gx의 함수 상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fx의 역할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 볼 텐데 살짝 지우고요. 현재 이 gx를 봤더니 이런 설명이 나와 있더라. 현재 gx가 있어요. 하나는 2분의 1, x가 0보다 작아. fx야. 그 다음에 x는 0보다 작거나 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gx의 안에 누가 있다? fx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되는 거죠. 한 부품인 거야. 근데 얘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다. 아, 이게 x3승의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꼴이구나 라는 걸 판독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명령을 내릴게. 자, 이제 누가 주인이야? gx가 주인이니까 바로 문장에는 누가 온다? gx의 함수 형태가 올 것이다. 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라고 설명했어요. 미분 가능하고. 그럼 구간이 갈라진 함수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맨 처음에 나는 2분의 1이었다. 얼마? 2분의 1. x가 0보다 작으면 2분의 1. 자, 그 다음부터 얘가 3차 함수를 그리는데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3차 함수는 여기 미분값이 0이기 때문에 나도 여기도 미분값이 0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따지면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중에서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아니면 요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맞춰본다면 이렇게 따라간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다. 나는 현재 극소값을 갖겠다라고 하시면 결국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2분의 1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그래프는 꺾여서 올라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종류가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상대방이 뭐래? gx의 최소값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지. 2분의 1보다 작아라. 아, 그러면 얘가 2분의 1보다 작은 그림은 여기는 2분의 1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만 여기는 2분의 1보다 어때요? 다 같거나 크니까 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fx 따진다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겠니?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여기를 간단히 우리는 뭐 하자? a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을 싹 지워주고요. 이제 fx의 식을 구했다. 나는 0에서 극대값을 가자. 그럼 x의 제곱. 그리고 a도 똑같아. x-a 플러스 얼마다? 함수값 2분의 1을 얹어주면 완벽한 3차 함수의 식을 구해냈다. 그래서 3차 함수 표현법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최적화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물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3차 함수 관계도 한번 따져보겠지만 현재 여기가 얼마일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여기 이 값이 얼마일까? 라고 잘 몰라.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가보면 G0하고 G'0은 2분의 1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G0의 함수값은 2분의 1이 맞죠? 그리고 G'0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값은 0이 맞습니다. 그러면 0하고 2분의 1을 더해준다면 이 결과는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되니까 당연히 기억번은 참이다. 그리고 G1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G1의 값? 그럼 1 한번 넣어봐. 그러면 얼마 돼요? 1-a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3보다 작을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정리하면 1-a고 요거 넘겨주면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면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고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a라는 값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참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번. 자, gx의 최소값이 0이다. gx의 최소값 0. 그때 G2는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GX의 함수식 찾아오라는 얘기야. 근데 정확한 말하면 G2라는 거는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사실은 F2가 2분의 5다. 이 값이 맞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GX의 극소값을 찾아야만 한다. 자, 나중에 우리가 비례관계까지 이제 배우면 여기가 A가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 미리 알려주는데 비율은 몇 대 몇? 그러면 2대 1이 됩니다. 왜 2대 1이냐? 이거는 이제 함수강 마지막에 있는 상학함수 비례관계 때 설명일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여기 값이 얼마다? 그러면 전체가 A인데 전체가 3이면 A야.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A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현재 F의 3분의 2A라는 값을 구해본다면 3분의 2를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9분의 4A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2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A.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을 해준다면 그 값이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4A의 3승.
요것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되겠죠. 그러면 A 3승이라는 값은 넘겨주면 마이너스만 사라지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27. 즉 8분의 27 그러면 A라는 값은 2분의 3이야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fx를 정리해보면 x의 제곱에 x 빼기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값. 그에 따라서 f2라는 값을 구한다면 4값. 여기는 2분의 4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정리하시면 바로 2분의 5다라는 값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력, 디귿이 모두 옳다 이게 되는 거죠. 지금 풀었던 이 세 문제는 전부 다 실제 수능에서 준킬로 나올 수 있는 컨셉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으로 배워서 익혀야 되는 과정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드디어 이제 함수에 관련된 두 종류 이상에 대한 설정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함수 강의 하이라이트인 그래프를 그리는 7가지 정리를 보여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